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8일 저녁 6시입니다. 요사이 국회 국정감사를 보면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감사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각종 수사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람을 당 대표로 뽑아 놓으니까 이 당이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정당으로 변모를 해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정부를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반대하게 되고 야, 이거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사람을 거대 야당이 대표로 뽑았다는 그 순간부터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는 거죠. 이건 패싸움이지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고 빠른 것은 이미 재판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런 표적이 되는 사람이 맨정신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혐의가 보통 혐의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대표를 뽑은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 국민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분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국민의 분별력이라고 하면은 진위 분별력, 피하 구분 능력, 그리고 선악 식별인데 이게 총체적으로 붕괴되었다. 즉 국민들도 패싸움하는 쪽으로 쫙 갈려버렸다. 그러면 국익은 누가 챙기느냐? 안보는, 경제는 누가? 물론 그 책임은 대통령 중심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치판이 돌아가는데 독야청청하면서 나는 국가 이익 챙기겠다, 안보 챙기겠다고 말은 그렇게 되지만은 대통령 또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이재명은 수사 방어하느라고 이렇게 시달리다가 국민, 국익, 국가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다행히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해 놓으니까 국가는,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강하고 기업인의 자율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체제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및 재판 현황이 정리가 된 걸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압박을 해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다 허위사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오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수원지검은 또 뭘 수사를 하고 있더냐. 상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를 상방울이 대납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 그리고 김혜경 씨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게 수원지검 담당이고 수원지검 산하 성남지청은 성남FC 축구단이죠. 후원금 관련 의혹, 이게 다 이재명과 직결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특혜개발 초과이익 환수 포기 등 배임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개발 관여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지금 집중적으로 부상되고 있는 게 이 상방울입니다. 상방울.
상방울 그룹 비리 의혹이라고 이름이 딱 붙었습니다. 상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방울이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한 아태평화교류협회 등을 통해 북한에 달러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핵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자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엔 제재를 걸고 있는데 한국에서 북한에 현금을 갖다 준 정황이 포착됐다면 이건 국가 반역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간첩 비스무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이재명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모 회장이라는 사람은 2018년 12월 통일부 승인을 받고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당시 작성된 아태협 내부 문건에는 안모 회장이 북한에 7만 달러를 지급을 했다는 내용이 남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해당 달러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전달된 돈이 그 성격이 뭐냐? 상방울의 대북사업 관련 대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태 협회장 안모 씨가 평양 방문한 그 이듬해인 2019년 5월 상방울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중국 단동에서 지하자원 개발과 관광도시 개발, 물류 유통, 에너지, 철도, 농축산 등 6개 분야의 우선적 사업권을 획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런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것부터가 이게 사기성이 농후한 거죠. 아니 2019년 5월이면 어떤 때입니까?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핵 문제를 타결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의 제안, 즉 영변 핵시설 포기할 테니까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그 제안을 일거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차 타고 왔던 하노이까지 김정은이가 아주 창피하게 되어가지고 돌아간 다음에는 애꿎은 문재인 대통령 공격에 앞장서고 있을 때입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런 거창한 사업 합의를 한다고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가 아니면 이건 반역입니다.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왜 북한에 돈 들어가는 이런 약속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건데 이 사람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화영, 이재명의 측근입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서 상방울 임직원 수십 명이 외화를 각자 소지하고 세관 신고도 안 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달러 밀반출이 있었던 정황도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 돈 또한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랍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겁니다. 이거 관계되는 사람들 다 이 국가 반역죄로 처단을 해야 되는데 형량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핵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돈을 보내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 $10,000 이하로 갈라가지고 중국에 가서 북한 측에 전했다 하는 혐의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하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는데, 예컨대 이런 일이 전두환 정부 때, 박정희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아마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중요한 사안을 물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덮을 수 없는 북한 커넥션이죠. 이 북한 커넥션에 관계되는 게 아태협, 이화영이라는 사람, 상방울, 그리고 그 주기를 더 올라가면은 거기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검찰은 2019년 5월 상방울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합의서 작성을 주가 조작의 재료로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뭐냐? 또 하나 혐의가 붙었습니다. 이게 사기는 사기인데 요 사기를 쳐가지고 주가를 올려가지고 돈벌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도대체 이행 가능성이 없는 거를 합의서로 체결해가지고 사업권을 6개 분야의 사업권을 얻었다 하는 이런 뉴스가 떠오르니까 관련 주가가 치솟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이게 사기가 아니냐, 주가 조작이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상방울은 2018년 11월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주최한, 이때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제1회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행사와 다음해 7월 제2회 행사 비용을 지원했는데 안 회장은, 이 아태협 안 회장은 방북 직후인 2019년 1월부터 상방울 계열사 나노사의 사내이사도 맡았다고 하네요. 이제 아태협과 상방울이 서로 엮입니다. 안 회장의 사내이사 취임과 상방울과 북측의 협약 등에 따라 나노스 주가는 크게 뛰었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관련해 일정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주가 조작 외에도 대북 송금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면은 상방울, 아태협, 그리고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그리고 이재명의 척권 이화영, 그리고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서로 연관이 됩니다. 키워드로서 점을 지금 하나씩 찍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연결하면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한 커넥션입니다. 넓게 보면은 상방울이 일종의 물조가 돼가지고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또는 여러 논리를 거쳐서 여러 명분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북한으로 돈 줘가지고 뭘 노렸을까? 그건 이걸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도 경색됐는데 또 그때는 미북 관계도 이제 완전히 냉각기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렇게 돌리고 해가지고 북한에 돈을 보낸 목적이 뭐냐? 사업권을 진정성 있다고 봤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주가를 올려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사기냐? 북한 농당 정권을 돕기 위한 반역이냐?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이걸 포함해 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고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수사하고 경기 남부경찰청도 수사를 하고 하는 이 사건이 국감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이제는 야당은 이재명 방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가지고 국정감사가 완전히 난장판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김정은이 또한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맨정신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8%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당 지지율은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안보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잡으려고 하고 물가
문제도 잡으려고 하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좀 허둥대지만은,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소양과 분별력이 있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누구한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오로지 모든 책임을 혼자 지고 가야 되니까,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아무리 안보에서 성공하고 경제에서 성공하더라도 정치에서 지면은 모든 게 끝난다 하는 것을 아마 써가지고 어디 집무실 벽에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서 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 정치에서 왜 지느냐? 홍보에서 실패한다. 홍보에서 실패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데 실패하면은 정권을 놓치고, 정권 놓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명박, 박근혜 꼴이 날 수 있다.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홍보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자나 깨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 마음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게 지지율과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